돈을 위해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수십억 원이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경제 규칙 아래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돈과 부에는 명확한 계층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정확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자들만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부의 피라미드, 그 진짜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 처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가난이 대물림되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최하층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문자 그대로 생존의 영역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빚에 쫓기는 상황이죠. 방세는 밀렸고 전기요금 독촉장이 와 있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 기술이 부족하고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범위도 극도로 제한됩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불안정한 일용직에 의존하며 살아가죠. 아무리 절약해도 월급으로는 한 달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하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때로는 은행 대출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무서운 이자율을 요구하는 사채업자에게까지 손을 뻗습니다. 그런데 매달 기본 생활비도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서 빌린 돈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를 구조적 빈곤이라고 부릅니다. 시스템의 문제와 제한된 사고방식이 결합되어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UN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7억 2천만 명 이상이 하루에 2.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음식과 깨끗한 물, 초등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11억 5천만 명을 넘어서죠. 그렇다면 이 끔찍한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 단계는 탈출하기 가장 어려운 레벨입니다. 마법 같은 해답은 없어요. 하지만 아주 기초적인 가계 관리나 매달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으는 습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000원이든 심지어 500원이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것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로널드 리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을 주유소 직원과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극도로 검소하게 살면서 적은 수입의 대부분을 우량주에 꾸준히 투자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85억 원이라는 거액을 남겼거든요. 그의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앞으로 나아갈 방법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고군분투하는 수준입니다. 더 이상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달에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월세도 내고 식탁에 음식도 올려놓을 수 있어요. 가끔 월말에 약간의 여유돈이 남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급여를 한 번만 못 받아도 곧바로 생존 모드로 되돌아갈 수 있거든요. 더 이상 매일매일이 위기는 아니지만 여전히 위기 직전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빚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대출이나 신용카드 잔액이 있을 수도 있어요. 최소 금액은 꼬박꼬박 갚고 있지만 과연 계속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 수준에서는 돈이 항상 머릿속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건 하나가 자신을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드디어 안정화입니다. 숨 쉴 여유가 생겼어요. 부자는 아니지만 더 이상 심각한 위험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월세와 공과금, 생활비를 지불할 수 있어요. 자동차 고장 같은 예상치 못한 소액 지출이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비상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도 생겼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씩 투자도 시작할 수 있게 됐죠. 만약 이 지점에 도달했다면 무무 같은 투자 도구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영상은 무무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미국 거주자라면 수수료 없이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어요. 미국 외 지역에 계신가요? 그래도 무무는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무무는 미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에서 금융당국의 정식 인가를 받았고 나스닥에 상장된 폴투홀딩스의 자회사이기도 하거든요.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입금액에 따라 최대 63개의 무료 주식을 받을 수 있어요. 즉 10만원 입금 시 5개 주식, 200만원 입금 시
27개 주식, 500만 원 입금 시 63개 주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사용하지 않는 현금에 대해서는 처음 3개월 동안 최대 8.3%의 이자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기간 한정 혜택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생활 방식은 여전히 소박하지만 작은 편의시설들이 추가됐어요. 치과 검진을 받거나 아이들을 놀이공원에 데려가는 것 같은 소소한 사치를 누릴 수 있게 됐죠. 드디어 인생의 선택의 여지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안전지대에 있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다면 저축이나 비상자금으로 몇 달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비상금이 바닥나면 다시 고군분투하는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진정한 보완입니다. 세 번째 단계의 안정성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갈 때만 유효해요. 하지만 네 번째 단계인 보완 수준에서는 안정적이면서도 보호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일이 발생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어요.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게 되고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충족되어 있어요. 집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임대를 하더라도 최소한 안정적인 곳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만약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된다면 몇 년간 버틸 수 있는 비상자금이 준비되어 있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충분히 견딜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아마 금융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을 거예요. 정기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서서히 수동소득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은퇴를 위한 자금도 준비하고 있고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천천히 생활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해요. 더 좋은 음식, 더 나은 도구들, 더 좋은 가구들을 구입하게 되죠. 세탁기나 냉장고가 고장난 후에만 사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그리고 큰 죄책감 없이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수준에서는 아직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얻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일하거나 구직 활동을 해야 하지만 더 이상 취약한 상태는 아닙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독립성입니다. FIRE 운동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제적 독립과 조기 은퇴를 의미하는 운동 말이에요. 그들이 목표로 하는 바로 그 지점이 2단계입니다. 이제 돈에 대한 걱정이 사라집니다. 투자 수익이나 부동산 임대료, 기타 자산에서 나오는 수동소득만으로도 더 이상 일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일해야 하는 건 아니죠. 아마 여전히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일 당장 그만둬도 생활 방식은 전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수동소득이 모든 걸 해결해 주니까요. 이제는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을 관리하게 됩니다. 세금 최적화, 부가 수입 증대, 기존 자산의 효율성 극대화 같은 것들을 고민하게 되죠. 간단히 말해서 이 수준에 도달하면 이미 반쯤 은퇴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갖게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자유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독립성이죠. 원하지 않는 한 일 때문에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매일을 어떻게 보낼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직장 스케줄에 맞춰서가 아니라 원할 때 언제든 여행을 떠날 수 있어요.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으로 비행기를 타고 5성급 호텔에 머물면서 평화로운 곳을 찾아가 재충전하는 것도 가능하죠. 과시를 위한 여행이 아니라 드디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떠나는 여행입니다. 더 이상 돈 걱정은 하지 않아요. 쇼핑할 때 이걸 사도 될까? 또는 이게 정말 필요한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일할 필요성으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돈에 대한 스트레스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풍요로움입니다. 만약 이 수준에 도달했다면 축하드려요. 상위 1%, 아니 어쩌면 0.1% 클럽에 가입하신 걸 환영합니다. 돈이 진정한 권력으로 변환되는 단계거든요. 여러 나라에 걸쳐 다양한 사업체와 사모펀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더 이상 단순히 돈을 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채의 저택과 빌라, 콘도미니엄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개인 전용 섬을 하나나 둘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휴가를 떠나시나요? 전용 조종사와 함께 개인 제트기를 타고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개인 운전사와 집사, 요리사, 보디가드, 심지어 정원사까지 여러 명을 두고 있을 겁니다. 주 정원사가 쉬는 날을 대비해서 보조 정원사까지 두는 것도 가능하죠. 유명인을 좋아하시나요? 온라인에서만 팔로우하는 게 아니라 직접 초대해서 만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정치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유명한 정치인이나 대통령, 총리에게도 직접 접근이 가능해요.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돈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모든 걸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는 공적인 유산을 남길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뒤에서 세상을 바꿔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단순히 시스템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재설계하는 데 참여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의 단계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벌어서 낭비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벌어도 현명하게 관리해서 결국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 자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다음 목표는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억만장자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7번째 단계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생존에서 고군분투로 혹은 고군분투에서 안정으로 한 단계만 올라가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한 명언을 남겨드릴게요. 누군가가 넌 안 돼 라고 말한다면 그건 그들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지 당신의 한계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